자, 2024년도 우정 계리직 예금 일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 5편 일반도 마찬가지로 예금 일반도 해법 위주로 좀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보시죠. 기준금리죠. 자, 기준금리는 정책금리예요. 국가가 정한 금리. 그래서 기업 보시면 키워드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의결 거쳐서 하는 정책금리라는 거죠. 자, 변경됐습니다. 변경되면 영향을 다 주는 거예요. 어디에만 영향 주고 어디에 영향 주지 않는다. 이게 없다는 거죠. 당연히 니은은 안 돼요. 그럼 기억은 맞아요. 그럼 두 개만 딱 보시면 답을 일단 고를 수 있죠. 기억 맞고요. 옳은 것이니까 니은 틀렸죠. 그럼 벌써 답은 2번 체크가 되는 거죠. 자, 틱을 리을 보시면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면 금리 인하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하락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물가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침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인하하면 침체에 빠진다. 그러면 인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리을이 말이 안 되죠. 그럼 답은 디귿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기억 디귿해서 답은 2번 체크,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2번 환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외화가 나왔습니다. 외화 딱 나오면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달러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국내로 유입됐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거 할 때는 환율 표기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1달러는 1,000원 기준 잡았을 때 이게 달러와 원화와 교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외화가 국내로 많이 유입되죠. 유입되면 외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항상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반대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환 비율에서 원화를 적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00원보다는 적은 돈을 주면 된다. 500원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환율이 하락하는 거죠. 하락. 그래서 상승 아니라 하락에서 찾아주셔야 되고, 근데 평가절하는 가치죠, 가치. 원화의 가치. 그러면 지금 1달러 1,000원에다가 1달러 500원 하면 적은 원화를 주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환율 하락이죠? 근데 환율 상승이죠? 그 상승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달러 1,000원에서 1달러 1,5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환율 상승. 아까 그 가에 있는 건 환율 하락이고, 요 경우는 원화를 좀 더 주니까 원화 가치 떨어진 거죠. 그래서 평가절하. 그 지금 평가절하 공통이죠. 그러면 세 번째, 자국통화표시법, 외국통화표시법. 그러니까 1달러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자국통화표시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저축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시장금리부, 시장금리가 붙어있는 수시 입출식 예금입니다. MMDA는 누가 판매한 상품이에요? 은행이에요, 은행. 은행. 자, 근데 금리가 붙어있대요. 그럼 금리를 준다는 거예요, 금리를. 몇 퍼센트 주겠다. 근데 이 금리가 변한다. 뭐에 맞춰서? 시장금리에 맞춰서. 이거잖아요, 시장금리에 맞춰서. 그러면 CMA랑 MF와 경쟁은 맞는데 실적 배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리를 딱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옳은 것을 찾으면 되죠. CMA는 예금자 보호되지 않지만 증권사는 되지만 증권사는 보호되지 않아요. CMA는 종금사가 발행할 수도 있고 증권사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일단 증권사는 증권을 딱 생각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증권사 자체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CD는 정기예금의 양도성 부여죠.
그래서 수업할 때 중도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까지 설명드렸다. 자, 요것도 지문이 있죠. 요 제가 예금의 양도성 부여, 중도해지 되지 않는 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딱 맞았네. 근데 뒤에가 이제 문제죠. 만기 전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만기되기 전에 내가 팔 수 없냐 이거죠. 팔 수 없으면 금융상품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상품은 없어요. 다 팔 수 있죠. 그게 유통시장에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은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적용률을 변경할 수 있는데 금리 모일 때 올라갈 때 좋은 거죠. 목돈 운용에 적합하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체크가 됩니다. 자, 4번. 자, 단리 복리인데 계산식을 외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단리법 어떻게 계산했죠? 100만 원 곱하기 1 더하기 이자율 곱하기 5%. 기간. 이자율이 지금 5%죠? 0.05 총 투자 기간 5년 이렇게. 그래서 1.25 곱하시면 125만 원 계산되고, 그래서 단리법은 계산이 어렵지 않고요. 복리법은 이렇게 식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5승이죠, 5승이다. 그 다음에 3번. 자, 1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게 1 아니에요, 1? 1. 여기도 1승이고, 1승, 이렇게. 그러면 1.05, 여기도 1.05 똑같다는 거죠. 3번이 지금 틀린 거죠. 원리금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4번은 70법칙인데 요거를 굳이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번에서 끝냈어야 돼요. 4번까지 계산하시면 시간 낭비. 그래서 제가 해설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1, 2, 3번에 딱 끝내셔야 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5번. 투자의 위험,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1번 가볼게요. 투자에서 위험은 미래에 받게 되는 수익이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부정과 긍정 모두 포함된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다는 겁니다. 2번. 자, 요거 수업 당도했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개 상품을 내가 사서 분산해서 크기를 줄일 수 없대요. 그럼 분산 불가능이죠.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계적이라는 거죠. B를 빼야 된다. 체계적 위험이다. 그럼 반대는 어떻게 돼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를 분산 가능한 위험이고 그 경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3, 4번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3, 4번도 헷갈릴 수 있잖아. 이거 할 때. 그래서 레벨 공식 우리가 외우신 분들 계시면 계산 나올 거고 기대 수익률도 우리가 교재에 있으니까 외웠겠지만 2번에서 멈춰야죠. 2번이 되게 쉬운 내용이니까. 자, 6번으로 갑니다. 주식과 채권 투자. 자, 요것도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죠. 1번이 바로 답이죠. 유상증자. 일반적 증자하는 거죠. 주식 발행하는 거. 그래서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 자본이 확대되고 기업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타인 재본 뭐예요? 부채죠.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2, 3, 4까지 할 필요 없다. 1번이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2, 3, 4는 제가 해설 때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하시면 되죠. 자, 7번. 보기에서 우체금융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의 총 개수는 자, 업무하는 범위예요. 업무하는 거. 펀드 판매 예전에 없다가 이제 들어온 거죠. 자, 체크카드도 원래 우체국이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신용카드 회사랑 같이 해서 체크카드를 판매하는 거고 증권 계좌 개설도 해준단 말이에요. 우체국에서 대행해주면 업무에 들어가는 거죠. 우편 대체는 고유의 업무고 신탁을 안 하죠. 신탁 상품은 절대 판매 안 한다. 따라서 답은 몇 개? 5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번. 예금 채권의 양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김영식 예금은 지명채권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있으면 원칙상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적 양도 인정되나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는 거죠. 이 금융상품은. 그래서 특약은 은행에 우체국의 반대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위반하여 예금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자, 3번 양도 승낙서. 이게 좀 내용이 헷갈리죠? 예금 채권에 대해 권리가 경합할 때 충돌한다는 거죠. 누가 우선하는 걸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헷갈립니다. 그럼 4번 가셔죠. 실무상 양도인이 예금주가 양도 통지만을 했대요. 자, 원칙은 통지하고 우체국에 승낙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사 사이 위의할 수 있으나 양도로 우체국에는 은행에는 대항할 수 없다. 4번 맞네요. 그 답은 3번이 옳지 않네. 이렇게. 그래서 양도 승낙서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확정 일자도 필요하고 등등 필요하다고 우리 배웠는데 3번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기억하기로는. 그럼 4번 혹시 틀린 거 아닐까? 3번이 옳지 않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9번 금융실명 거래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자,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명의인 서면상 동의를 받아. 자, 명의인 이해자한테 거래 등을 제공했대요. 이건 문제 없거든요. 그러면 기록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맞는 내용이에요. 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죠? 이거 식별할 수 없는 자료라도 비밀 보장 대상이 된다. 헷갈릴 수 있죠? 자, 리을 가볼까요? 본인이 취급한 업무에서 직간접 모두 알게 되면 의무가 있다. 이거는 상식적 맞죠? 그러면 기억, 리을 바로 나오네요.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끝나네요. 니은, 디귿을 굳이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 해설 때 설명드리겠지만. 자, 10번 제한 능력자. 자, 되게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가 확실히 옳지 않으니까. 자, 1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정한다. 사촌 이내 친족도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변경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능력이 부족. 여기 이제 키워드죠.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능력 부족. 자, 4번 딱 보시면 이제 느낌 오죠. 원칙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비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 어떻게 돼요? 얘는 원칙상 행위 능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벌써 1, 2, 3번 헷갈려도 4번 내용은 행위 능력 있다 없다는 딱 우리 외워놨으니까 답을 바로 체크할 수 있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 체크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볼게요.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제도와 관련 있는 법률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그래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그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과 관련 있는 법이라는 거죠. 2번 의심거래 보고 허위를 하는 경우, 허위 보고죠, 허위. 의심거래 허위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통 이제 징역 나온 벌금이죠. 그 다음에 고객 확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 거래 시 고객 확인하는 거죠. 실명, 예, 주소, 연락처, 실제 소유주 등을 확인하는 거고, 강화된 거는 여기 플러스 목적, 거래 자금의 원천까지 추가 확인하는 거죠. 3번, 4번은 옳은 거다 정도 기억하셨을 거고, 2번은 원래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했다면 당연히 1번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2, 3, 4가 헷갈려 버리면 1번 자체를 고르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이 법률 자체가 바꾸는 경우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좀 법률을 바꾸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6대 판매 원칙입니다.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을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금융상품 6대 판매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을 하였다. 6개. 근데 딱 보시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돼 있다. 모든 상품 아니잖아요. 그러면 딱 보기에 약간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이 원칙과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1번 보시면 예금성입니다. 수익률도 변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위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여기에 적용할 필요 없는 거죠. 땡, 틀린 거고. 2번 적정성. 자, 적합, 적정성 말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적합이 나오잖아요. 부적합. 그럼 적합성이겠지. 땡, 틀린 거고. 소비자가 설명 요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책을 권유할 경우에도 상품 중요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자, 소비자가 오해나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을 알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해당된다. 요거는 다른 내용이죠. 3번에 끝냈어야지. 이렇게. 자, 따라서 답 3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12번. 금융 직원 중 가장 적절히 예금 업무 처리를 한 직원을 옳은 것은, 자, 보통 이제 사람 이름 나와서 서로 대화하듯이 하는 유형이 들어왔는데, 요게 이제 다른 쪽 시험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한국사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사람 이름 딱 띄우고 내용 나오는 거. 자, 그게 방금 실수로 다른 계좌 송금했다고 해서 즉시 예금보험사에 반환 지원 신청하시라고 안내했어. 자, 보세요. 다른 계좌 송금했대요. 그러면 이 돈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다시 제대로만 뭐 처리가 됐으면,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전혀 문제 없이 해결되면 예금보험사에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즉시란 말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고. 자, 고객이 대여금고를 약정하러 왔었는데 계속적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CDD에서 말하는 고객 확인을 하지는 않았어. 보통 고객 확인 자체는 원칙상 무조건 하는 거잖아요. 자, 3번 전화로 기업입니다. 기업 인터넷 뱅킹은 제가 수업 때도 매번 강조했지만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기업 쪽은.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 이사가 누군지, 주소지가 누군지, 인감도장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가입할 때 무조건 방문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갑에 4번호 계좌 계산 물어보길래 4번 불가능하다고 했어. 4번도 가능하죠.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 3번에서 멈추면 되죠. 기업 인터넷 뱅킹 서비스. 요게 이제 키워드잖아요. 요거. 무조건 우측 방문 신청해야 된다. 라는 거죠. 옳은 것은 3번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14번. 자,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 있어요? 뒤에 부록 파트 있죠. 자, 보통 어떤 법이든지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을 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약관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목적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은은 우리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때 강조했었고, 이자를 변경할 때 반드시 우체국 홈페이지 게시하는데 한 달 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거는 좀 니은은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해야 된다. 맞고요. 즉시입니다. 즉시. 약관 변경 때는 즉시 게시 공고. 자, 근데 이율 변경 시 거치식 적립식이 있고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요금이 있습니다. 거치 적립시금은 계약 당시 이율을 처음 계약할 때 그대로 적용하는 건데, 변동금리는 금리를 변경한 다음 날이라 변경날 그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틀렸고. 자, 따라서 14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정리식 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것도 답 고르기 어렵지 않았겠죠? 달달아이. 이게 그 일반적 뭐 토스라든지 인터넷 은행 쪽에서 소액만 넣어도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죠. 우측은 마미든딘 적금 있고 아일러보도 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월 30만 원 이상 키워드. 그 다음에 아일러보니까 주니어 보험 무료 가입도 가능하다. 4번은 어렵지 않죠. 자유적금인데 여행자금 모임회비니까 이게 보통 동창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모여서 만든 이제 여기에 가입한 상품이 이 상품인데 자유적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고 4번이 이제 가치모아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16번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저축성 예금은 이축을 자유로운 게 아니죠. 벌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듬뿍 우대 개인고객 대상한다는 거 기억나시고 예치 금액별도 기억하실 거고 차등금리 적용하는 개인의 MMDA 상품 이거 딱 두 가지 딱 보고 가볼게요. 기억 빼셔야 되죠. 옳은 거니까 니은 들어가야죠.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 몇 번? 16번에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17번은 공익형 있네요. 자, 1번에서 벌써 답 끝났네요. 세출발 자유적금에 두 가지 있습니다. 행복이랑 희망.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수급자 등등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분한테 뭐 하자? 희망을 주자는 거죠. 희망을 주자. 그래서 희망 패키지지 행복 패키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바로 1번이 옳지 않다. 바로 넘어가시면 되죠. 자, 18번 요것도 수업 때 강조했는데 자, 가입기가 이자 지급 방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챔피언이죠. 챔피언이니까 가능하다. 마음대로. 그래, 가입자 실명기인데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한 온라인이니까 이포스트 뱅크죠. 못났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19번 체크카드입니다. 기본사용도 1, 월, 최대 1, 월, 기억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법인형 체크카드입니다. 법인인데 일반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있는 단체 되죠? 벌써 끝났네요. 그래서 2번 답 체크하시면 되고 3, 4번도 헷갈려. 5%, 10%, 15%. 그래, 행복체크카드도 뭐 20% 이런 거 기억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그 2번에서 벌써 답을 찍고 가시는 게 맞다. 답은 2번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했을 때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풀고 빨리 넘어가셔야 되니까 굳이 막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헷갈리지 않는 이상은.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금융 제휴 서비스네요. 역시 쉽네요. 옳지 않은 거. 신용카드사 업무 제휴를 통해서 제휴 체크카드래요. 우리 체크카드 뭐였어요? 심사 기준이 없죠.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자격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벌써 답 1번 체크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핵심만 딱 잡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몇 점 나와야 되겠어요? 실수해서 90점 이상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90점보다 좀 적게 나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실수해서 한 85점 정도까지 하시면 합격권가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 90점 이상 맞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예글반은 이 정도 해법 강의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